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하나임 뉴스입니다. 한국은 이미 늦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다. 이것은 산업의 종말, 국가 시스템의 붕괴의 시작이다. 자, 이 말을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14일 날 말이죠. 네덜란드에서 터진 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나온 이후에 여러분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국제 정치 분석가 있죠. 진 커밍스. 이 진 커밍스가 전 세계에 날려버린 그 폭탄 선언입니다. 네덜란드 사건, 어떤 사건이냐면은 네덜란드 정부가 말이죠. 중국 자본이 인수했던 넥스페리아라는 그 반도체 회사를 말이죠. 국가가 다시 직접 접수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넥스페리아라는 회사를 이제 중국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그것을 국가가 다시 접수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는 말이죠. 그냥 단순한 기업 인수인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럽이 말이죠. 이 기술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과의 기술 단절을 공식 선언한 것이다.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네덜란드가 말이죠. 이 유럽이 중국과 왜 기술 단절을 선언하는가? 이거 배경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 끝났다, 늦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유럽은 말이죠. 오랫동안 미국의 그 대중 제재를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말이죠. 중국에 대한 제재를 계속 따라가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냥 뒤로만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180도로 달랐죠. 미국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네덜란드가 말이죠. 직접 법을 발동해서 중국의 반도체 자산을 그냥 국유화해버린 것입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유럽이 미국의 기술 블록화, 테크 블록이라고 그러죠. 기술 블록화 전략에 완전히 들어갔다는 그런 신호탄입니다. 미국이 보호하는 블록화 속에 이 유럽도 네덜란드도 들어가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서 중국과의 일종의 정보전쟁, 무역전쟁을 하고 있다, 산업전쟁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국과 유럽이 말이죠. 기술전쟁의 전선을 중국과 직접 대면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기술 통로를 말이죠. 완전히 봉쇄하는 전략이 가동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까지는 유럽이 말이죠. 미국의 뒤만 따라가는데 이제는 미국, 유럽이 같은 입장에서 말이죠. 완전히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이 가동이 됐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네덜란드, 유럽, 미국, 중국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 싸움의 한가운데에 말이죠. 누가 있느냐?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국제 정세를 전체 다 봐야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됐습니다. 유럽, 네덜란드가 중국과의 긴장 관계에 들어간 것이 이것이 그냥 네덜란드, 중국과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는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풀어나가겠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말이죠. 우리 한국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처럼 보이죠. 이제 중국과 단절이 되니까 이제 우리나라 것을 만에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막혀버렸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대신 이 반도체를 공급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실상은 정반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말이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립지대를 잃어버린 것이죠. 엄밀히 말을 하면은 미국은 말이죠. 안보를 이유로 자국의 안보가 제일 우선이죠. 그 안보를 이유로 말이죠. 유럽은 기술 주권을 이유로 한국 반도체를 양쪽에서 동시에 견제하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그램이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미국은 안보를 이유로, 유럽은 기술 주권을 이유로 이게 서로 이제 관심사가 맞아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은 한국 반도체가 말이죠. 양쪽에서 동시에 견제를 하기 시작했다. 양쪽이라는 것은
미국과 유럽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경제 얘기하니까 좀 갑갑합니까,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미국은 말이죠. 이미 우리 한국 기업들에게 말이죠. 뭐 삼성, 현대, 하나 이런 나라겠죠. 이런 기업이겠죠. 여러분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잖아요. 중국 내에 있는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중단을 해라, 그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다 보도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유럽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할 것 같습니까? 바로 한국의 현지 투자 그리고 기술을 접근을 제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이제 앞으로 한국이 유럽으로 진출해서 현지 투자를 하거나 기술 접근하는 것을 제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조치를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말이죠. 우리나라는 동맹에게도 불신받는 아주 위험한 회색지대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검든지 희든지 태기를 해야 되는데 회색지대가 돼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압박의 근본 원인은 말이죠. 바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 아니고 말이죠. 바로 우리 내부의 이재명 정권의 친중 노선 때문에 내렸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말이죠. 미국을 버리고 중국과 가까워지고 심지어 우리 명동에서 나오잖아요. 트럼프의 말이죠. 그걸 뭐 불을 태우고 미국 국기를 불을 태우고 양키 고문 두면서 말이죠. 중국 오성기를 말이죠. 이렇게 해서 집회를 하니까 그런 나라 하는 것은 깽판 치는 것이다. 이거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워싱턴은 이미 결론을 내렸다. 제가 봤을 때 한국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동맹국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진 커밍스 칼럼니스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말이죠. 경제, 기술, 군사 포위망 전략을 지금 가동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술 제재 지금 시작되고 있죠. 그 다음에는 첨단 장비에 대한 접근을 제한을 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한국 기업의 유럽 내에 있는 공장 설립 거부 가능성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미국과 유럽이 이 한국은 스스로를 말이죠. 중국의 기술 파트너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IMF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럽니다. 지금 저도 말이죠. 수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20원, 50원 하던 것이 지금 1460원이에요. 자, 여러분 10만 불 정도 하게 되면은 하나로 말이죠. 거의 5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500만원이 그냥 공중에 분해가 돼버리는 것이죠. 저희 회사만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수입하는 회사.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그런 겁니다. 자, 왜 이런 화를 자초합니까? 관세 협상 잘 됐다, 성공적이다, 서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잘 됐다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돈 말이죠. 그 3,500억 달러입니까? 5,600억 달러. 그것도 말이죠. 미국이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이가 직접 먼저 준다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는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자, 한국 좌파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미국 같은 깡패 나라와 상대 안 해도 돼. 다른 나라들과 거래하면 되지 않나? 중국과 거래하면 되지 않나? 자, 이것은 여러분 아주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저도 말이죠. 그 우리나라 근로자를 300여 명을 말이죠. 쇠사슬 묶어서 갈 때는 야, 이건 미국 너무한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말이죠. 진짜 시인사적으로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재명의 이 행위에 의한 결과보다는 말이죠. 자, 이거 치명적인 착각이다. 미국 같은 깡패 나라 없어도 말이죠. 살 수 있다. 왜 치명적인 착각이냐면은
세계의 동맹구조는 말이죠, 미국을 중심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구촌의 경찰 국가가 미국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굴종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도 자주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세계의 흐름을, 우리보다 더 강력한 유럽, EU, 심지어 일본까지 말이죠, 미국 중심의 그런 프레임에 순응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미국을 봐서는 대단하지 않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대단하지만은, 자 여러분, 미국과의 관계가 끊기면은 말이죠, 유럽, 일본, 호주, 캐나다, 심지어 인도까지 말이죠, 모두 동시에 문을 닫아버릴 수가 있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말이죠, 바로 왜 그렇습니까? 동맹 네트워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미국 없이도 살 수 있다, 이 말은 결국 말이죠, 세계 시장에서 고립이 되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말이죠, 시장 접근을 잃어버리면 모든 기술은 휴지 조각입니다. 마켓 액세스라고 그러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시장에 접근을 못하면은 그 기술은 휴지 조각인 것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에 대한 굴종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기술 차단이 되어버리면 남는 것은 하나죠. 뭐가 기억이 납니까, 여러분? 베네수엘라처럼 배급줄에 서는 국민의 나라. 지금도 말이죠, 국가 지원금은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길들여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말이죠, 한국 좌파들이 꿈꾸는 평등의 실체다. 그렇게 저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참으로 걱정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한국은 이미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각성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아남을 유일한 길은 말이죠, 단 하나예요. 기술 주권을 자유진영 안에서 지키는 것, 그리고 미국과의 가치 동맹을 회복하는 것,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좌파 이념 세력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의 그 IMF보다도 더 훨씬 더 거대한 경제 붕괴와 정치적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 진 커밍스 칼럼니스트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붕괴를 통한 각성만이 이 나라를 다시 세울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야 되겠죠. 한국은 이미 늦었다. 그러나 국민의 각성이 빠르다면 역사는 우리 편이다. 여러분, 만화임 뉴스 방송에 공감이 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